즉 매도 시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도원 공선생입니다. 이번에 원주에서 나오는 두산이랑 힐스테이트 중에서 어떤 걸 분양받아야 할지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한 팩트 체크하고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산 이브제니스랑 힐스테이트 레스티지의 경쟁률입니다. 청약 경쟁률은 힐스테이트가 4.75 대 1로 더 높았고, 두산 이브에서는 5구 타입이 더 인기가 많았고,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84 타입 인기가 더 많았습니다. 자, 두 번째는 주변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은 이 아파트가 나중에 계속 가격이 올라가냐 올라가지 않냐를 결정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교통교육 상권 자연환경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사용하기 편리하고 전세값이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두산 이브제니스는 명륜초, 학성중, 원주고가 근처에 있는데, 물론 이제 걸어서 가기엔 좀 불편하고 차량을 이동해야 되는데 상위권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초등학교도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원이랑 병원,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가까운 학교가 주변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관설초등학교가 뒤에 있는데 이게 리치고 사이트에서는 없다라고 나와 있네요. 주변에 관설초등학교가 뒤에 있고, 그리고 영서고등학교가 있는데 영서고등학교가 원주에서 학군이 높은 등급은 아닙니다. 역시 걸어서 가기에는 편한 거리는 아니다. 그리고 주변에 학원이나 마트, 병원, 체육시설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물론 홈플러스가 있지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죠. 똑같은 아파트가 있을 때 두산 이브는 학원이랑 상가 등을 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리이고, 힐스테이트는 학원이나 상가, 소아과 이런 것들을 걸어서 사용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 거냐에 대해서도 제가 뒤에 가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지인에서 보이는 상권의 모양입니다. 이 빨간색 기둥이 높을수록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 수강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도공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상권이 학원들이 많지 않고 이렇게 분홍색이나 빨간색으로 되어 있을수록 고밀도 상권이다, 살기에 더욱더 편한 곳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동 두산은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힐스테이트는 이쪽에 있는데, 힐스테이트에서 이 학원을 활용하려면, 다니려면 차량으로 좀 거리를 이동해야 된다, 근처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는 학원은 좀 불편하다라는 거고, 그에 반면에 두산은 이용하기가 좀 편하다. 실제로 이게 힐스테이트 주변의 모습입니다. 논밭,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보이고, 높은 건물들은 좀 멀리 있어야, 좀 멀리 가야지 보입니다. 두산 이브제니스의 근처에는 오래된 도시라는 것이 흠이고요. 대신 바로 앞에 조금만 나가면 상가나 학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게 돼 있죠. 물론 이제 성지병원 등도 있어서 병원도 활용하기가 가깝습니다. 자, 그 다음은 분위도입니다. 분위도라는 거는 내 주변에 있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 주변에 아파트 가격들이 얼마에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가 태장동에 있으면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질 확률이 높겠죠. 우미린이 만약에 태장동에 있다면 지금처럼 4억 5억을 받을 수가 없겠죠. 지금 태장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이 3억 정도 되지만, 만약에 이게 무실동에 있다면, 우미린 자리에 있거나 무실풍경지 자리에 있다면 4억을 훌쩍 넘는 가격이 됩니다. 1억 원 이상은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아파트 주변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고 그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이 아파트의 가격도 함께 결정되게 됩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이 무실동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다 파란색이죠. 이 파란색이 원주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상위권에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무실동이 이런 높은 아파트가 가장 많이 있고 주변에, 그리고 단계동, 당구동, 그 다음에 원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무실동 다음에 혁신도시랑 기업도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설동이랑 힐스테이트를 비교를 하자면, 힐스테이트와 원동을 비교했을 때 원동에서는 그나마 한두 개 정도 보이지, 아파트가. 근데 관설동에는, 관설동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현진 에버빌 정도밖에 없습니다. 힐스테이트는 관설동이라기보다는 방곡동 생활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방곡동 생활권역이라고 하기에는 이 비싼 아파트들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 차로 가기에는 여기는 생활권을 사용하기가 어렵다 라는 분석입니다. 왜냐면 방곡동에 있는 이 편한 세상도 중심상권을, 방곡동 혁신도시에 있는 중심상권을 이용하기에는 좀 불편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상권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원주 시내, 개운동이나 명륜동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평당 가격인데요. 가장 비싼 곳이 빨간색입니다.
무실동이 1000만원대로 가장 높고, 그리고 단계동, 방곡동 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원동, 명륜동, 당구동, 일산동, 개운, 봉산, 그리고 가장 낮은 동네로는 태장동이랑 관설동, 흥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도 일단 동네 전체의 분위기는 원동이 조금 더 비싼 가격이다,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조금 더 비싸다. 주변 상권은 원동, 두산 2부 근처는 상가들이 100개, 800개, 200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반면에, 현재 관설동 힐스테이트 근처에는 상권이 별로 없고 혁신도시를 가야지 116개 정도가 되어 있네요. 물론 이게 상가 개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상권이 좋은 상권이 아닙니다. 지금 두산 2부 같은 경우에는 400개, 800개 정도의 상권이 있지만 저밀도 상권이죠. 저밀도 상권은 그만큼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아파트의 가격이 고밀도 상권보다는 불편한 편입니다. 불편하다는 건 높지가 않다는 거죠. 자, 현재까지는 두산 2부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우선 두산 2부 제니스의 미래 가격은 사실 그렇게 박지 못합니다. 왜냐면 원동 주변에 중앙동 이쪽에는 연봉이 2690만원 정도이고 종사자 수도 별로 없고, 그에 비해서 관설동에는 3470만원에 1000명이 넘는 종사자 수가 있습니다. 연봉도 차이 나고 종사자 수도 차이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별 인구 비율인데요, 원동과 관설동을 보면 30대는 원동이 10%, 관설동이 16%, 40대는 관설동이 더 많습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관설동이 더 많고 노령 인구는 원동이 더 많다. 그래서 나중에는 연봉도 적고 종사자 수도 적고, 그리고 점점 더 노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새로운 좋은 일자리에 뭔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원주시 방곡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지정이 됐죠. 물론 아직까지는 안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데요. 방곡지구라는 거는 이제 원주민들은 아는 제2혁신도시입니다. 제2혁신도시는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원주민들은 혁신도시 때의 기억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생기면 어떻게 움직여진다라는 거를 투자를 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이제 이쪽이 이번에 지정이 된 방곡지구인데, 여기가 혁신도시이고 여기가 이제 제혁신도시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설계나 도시계획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확실한 거는 이 범위가 여기까지이고 이 이후로 개발되는 거는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30년에도 없었고 40년은 아직 계획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030 계획에는 나오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이 힐스테이트에서 여기를 통해서 이 상권과 같이 교집합이 되기에는 거리가 좀 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하나 알아둬야 될 거는, 이게 원주시 2020 도시기본계획이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충 도심에서 약간 방사형으로 나간다는 도시공간계획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부분 이런 도시 계획을 세우는데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2030에는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되죠. 대안 1과 대안 2 중에 대안 1을 선택했는데, 이게 대충 보기에는 여기는 R이 1개고 여기는 R이 2개니까 R 하나 차이지 않냐라고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중심에서 서쪽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치악산 쪽으로는 개발이 아니라 이제 보존이라는 거죠. 지형도를 보시면 여기가 힐스테이트가 있는 곳인데, 이 줄여서 봐도 이쪽은 다 개발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곳입니다. 관광 자원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해서 따리구를 계획하고 있지만, 관광으로서 좀 더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도시로서 개발하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일군 사령부 부지에 미사일 부대 이전한다고 해서 원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적이 한번 있었어요. 일군 사령부를 비우고 거기에 테마파크나 아파트가 들어온다라는 계획이 있었었는데, 미사일 부대가 들어왔더니 이제 완전히 화가 났던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논지가 뭐냐면, 이렇게 계획이 있어도 중간에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가 있고 생각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산 이보 제니스는 미래에는 조금 어두울 수 있지만 현재 있는 마진을 먹을 수가 있는 곳이고, 힐스테이트는 나중에 더 큰 먹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불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좀 더 얘기하기 전에 내가 지금 살면서 자그마지만 안전하게 먹겠다 하면 두산 이브가 낫고, 내가 돈이 많아서 되든 안 되든 상관없는데 나는 좀 더 큰 차익을 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2혁신도시 방콕지구가 호재가 바람이 불어오고 신세계 부지에서 뭔가 큰 이슈가 있을 때 팔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는 두산 이브 가격은 지금 현재는 전세가 3억에 거래가 됐고 매매는 3억 6,500가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최고가는 3억 9,500가 거래가 됐죠. 3억 9,500. 아파트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게 3%씩 반영하면 두산 이브 제니스가 입주할 때쯤 되면 4억 3천에서 4억 6천 정도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문제는 이게 매년 똑같이 오르는 게 아니라 좋은 시기가 왔을 때 한 번에 팡 하고 터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좋은 시기가 왔을 때 팔아야 된다라는 거. 즉 매도 시점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4개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저는 유유힐동이라고 합니다. 유보라, 유승한내들, 힐스테이트, 동문 더이스트인가? 이 이름이 좀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유유힐동으로 외웠는데 이 4개의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 전체적인 모습이 분명히 변할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아파트들의 중심에 있는 상권을 노리는 빌딩들이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제2혁신의 신세계 부지까지 호지가 불어올 때 그때 팔아야 된다라고 저는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시가 완전히 계획되지 않는 곳에 서 있는 아파트들이 처음에는 살고 싶은 아파트라서 들어갔다가 투자 상품으로 보기에는 차익을 많이 못 누리거나 전세를 물리는 경우가 더 많았다라는 거죠. 이건 원주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투자 실패 사례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공유하지 마시고 제 채널을 아시는 분들만 내가 지금 두산 이브 제니스에서 작게 마진을 먹고 힐스테이트에서 좀 호재가 불 때 팔아야 되겠다. 하지만 지금은 원주에 있는 장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원주가 지금은 전세가율이 높아지고 전세 거래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서 KB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아파트를 좀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잘 정리해서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내가 좀 더 보고 있다가 굳이 꼭 왜 두산 이브랑 힐스테이트만 해야 되냐, 원주에도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왜 굳이 그것만 해야 되냐, 전국에 정말 좋은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눈을 돌리면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투자를 조금 더 하시고 싶다면 좀 더 넓게 보시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